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상보험과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라는 것은 인커텀즈에 이미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인커텀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1가지 조건. 그쵸? 여 밑에서 보는 것처럼, 예, 11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의무의 내용은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그건 10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이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빼놓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 10가지 셀러 바이어 의무 중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험 계약을 셀러 바이어 중 누가 체결하느냐라는 게 규정이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그 당사자 중에 누가 체결할 것이냐라는 거는 별도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커텀즈 조건을 양 당사자가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체결한다라는 거는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인커텀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제 알아보기 전에 예, 인커텀즈에서는요, 11가지 조건 중, 여기 CIP, 요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의무로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요 가운데 보면 I자가 있죠? I자. 예. 요 I자가 바로 인슈런스 보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IF 조건, CIP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세요. 누가 보험에 가입한다고요? 셀러가 가입하도록. 왜 그렇다고요? 인커텀즈에서 그렇게 셀러의 의무로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가입을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사고 나면 다 셀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보험금, 보험금이라는 거는 사고 났을 때 예,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보험금은 대략 보험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통 수출되는 그 물품의 가액.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10% 해서 예, 최고 한도 보상액. 이걸 보통 우리는 보험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amount insured. 보험에 가입한 금액. 예. 그래서 근데 그럼 왜 110%를 넣느냐? 1억인데 그럼 1억만 보상을 받으면 되지 왜 1억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느냐? 110%. 이거는요. 110%를 들건 100%를 들건 아니면 90%를 들건 수출 가액에 그거는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이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 보통 110%를 든다. 그럼 10%가 뭐냐? 이 10%는 희망이다. 그래서요.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고 물건이 제대로 수출돼서 그대로 수입자한테 들어가서 팔렸다면 한 10% 정도는 마진을 최소한 볼 수 있다. 라고 가상을 해서 110%를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억짜리 물건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전손이 일어났다. 전체가 데미지를 입었다. 물건 전체가. 그럼 그때는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IP는 셀러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인커텀즈 조건인데, 그러면 CIF 조건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험 조건은 어디에 가입을 하게 되느냐? 이때는 최소한도의 보험이 ICC C 조건에 든다라는 거죠. 조건이 ICC A, B, C가 있어요. 조건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ICC A 조건, ICC B, ICC C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ICC A라는 거는 최고 한도의 담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 이건 최소 한도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ICC A, B, C 중에 어느 조건을 선택을 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느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CIF로 여러분들이 인커텀즈 조건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보험 조건은 ICC 최소한도 조건에 든다. 그런데 CIP 조건일 때는 최대 한도의 조건 ICC A에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래요. ICC A에 들게 되면 그러면 A를 선택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느냐? 이거는 대개 all risk, 모든 위험으로 인한 손해, 사고만 나면 보상해 줄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면책이라는 게 보험회사의 그 면책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면책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고만 나면 줄게. 근데 B나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암보험이다 그러면 ICC A다, A를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 암만 걸리면 암의 종류에 불구하고 종류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B나 C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암일 경우에 보상, 무슨 암일 때 보상. 그래서 그 보상의 범위가 B가 조금 더 C보다는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CC A나 ICC B, C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ICC A다 그러면 이거 대개는 보험회사가 포괄적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포괄적이라는 게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지급한다. 사고만 나라. 나면 안 되겠죠. 근데 ICC B나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상, 어떻게 보상해서 그 조건이 열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 책임을 진다. 보통 그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CIF나 CIP 같은 경우에는 인커텀즈 규정상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게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최고한도 보상에 얼마로 가입하느냐? 수출 가액만 딱 하는 건 아니고 관습적으로 그 1.1배. 그래서 110%를 최고한도 보상액으로 가입을 한다. 그걸 보통 보험 금액이다.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는 거는 물건 가격 곱하기 110%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억이면 1억 1천만 원. 자, 그런데 CIF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면 보험 조건은 뭘로 들어야 되느냐? 이때는 최소한도 보상의 조건, 최소한도의 조건인 C로 들면 되고 CIP는 요거는 최대 한도인 A에다 들면 된다. 근거는 뭐냐? 이거는 인커텀즈 2020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년도 개정판인 2010년도에는 CIF나 CIP 둘 다 ICCC 최소한도의 조건으로만 들으면 됐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보면 그때는 ICC, ICC, CIF는 C에다 들고 CIP는 A에다 들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커텀즈상 누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느냐라는 거를 정리해 보면 그렇다. EXW, FCA, FAS, FOB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드는데 그건 누가 드냐? 매수인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임의예요.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커텀즈에서는 CIF, CIP만 셀러가 들도록 돼 있고 나머지 9가지 조건은 양 당사자 모두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EXW, FCA, FAS, FOB 같은 경우에는 운송에 대한 책임,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산항에서 LA까지 갈 때까지 만약에 그 중에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도록 돼 있죠? 누구 책임으로 돼 있죠? 그럼 바이오 책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들면은 누가 바이어가 든다. 안 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암보험 같은 거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근데 암보험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든다라는 거죠. 왜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임의보험일 경우에 그러니까 양쪽 다, 양 당사자 다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운송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인커텀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EXW나 FCA, FAS, FOB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바이어한테 있다. 그래서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상 운송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뭐 해상이 됐든 아니면 항공이 됐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앞에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요 조건들은 뭐예요? 지금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 항해하기 전까지만 셀러는 책임을 지면 되고 요 조건들은 다 다 뭐예요? 셀러 CIF, CFR, FOB 같은 경우에는 셀러의 책임이 선적만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이 갈 때까지 이 책임들은 누가 책임을 진다? 그거는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따라서 선적 때까지의 운송의 책임이 셀러한테 있다. 그러면 선적한 이후에는 누가 책임이 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진다? 바이어가 책임진다. 따라서 여기 선적할 때까지 셀러가 책임을 지니까 요러한 조건일 경우에는 셀러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거나 아니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CIF나 여기 CIP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조건들 여기 선적하기 전까지 나머지 조건들은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그런데 D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셀러가 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항해할 때 책임도 당연히 셀러가 지겠죠. 왜냐하면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장에서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셀러가 지도록 돼 있으니까 항해 시 사고가 나면 셀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는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면은 요거는 셀러가 들고 그 다음에 여기 CFR
그 다음에 FOB, FAS, 그 다음에 CPT, FCA, EXW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면은 요거는 예,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라는 거는 인커텀즈에 규정이 돼 있다.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CIF나 CIP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되고 나머지 조건은 안 들어도 상관은 없다. 양 당사자 모두. 근데 그러나 이 조건, 그 다음에 F 조건, 그 다음에 FCA 조건, CPT 조건일 경우에는 이때는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그런데 D 조건은 보험에 들면은 셀러가 든다라는 거죠.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인커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위험의 이전의 순간이 어디냐? 그거를 선적 시기로 딱 봐가지고 선적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이 들면은 바이어가 되는 거고 선적 이후다. 특히 D 조건일 경우에는 요거는 셀러가 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CIF나 CIP 조건 셀러가 반드시 든다. 그 다음에 D 조건도 셀러가 들기는 드는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 E 조건이나 F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들면은 요거는 바이어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좀 헷갈리나요? 맞아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인커텀즈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책임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에 대한 책임이 셀러 바이어한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특히 그 해상이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만 잘 인커텀즈에서 구분이 되셨다면 예,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운송하다 사고 날까봐 보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면은 예, 셀러가 든다. 왜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사고 나면 무조건 다 셀러가 책임지도록 돼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조건이나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의 책임의 범위가 선적 시까지 아니면 선적 전이잖아요. 항해에 시 발생하는 사고는 다 바이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